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도 B2B 스튜디오 강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요. 왼쪽에 보이시는 인스펙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펙터라는 건요. 각각 트랙의 정보를 담고 있고, 자, 그리고 디테일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오디오 트랙을 쭉 준비를 했는데요. 자, 먼저 킥 트랙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왼편을 보시게 되면 킥 트랙에 대한 정보들이 쭉 담겨져 있는 인스펙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하단을 보시게 되면 I 버튼이 있는데요. 자, 얘를 눌러서 인스펙터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 I를 눌러도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부터 먼저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킥이 아니라 베이스 드럼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자, 트랙의 이름이 바뀌게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트랙의 색깔도 여기서 이렇게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디액티베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비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디액티베이트를 눌렀을 때 DSP 리소스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액티베이트를 했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CPU의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굉장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버튼 하나만으로 자, 프로툴에 있는 보이스를 끄는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와 뮤트. 자, 솔로는 이 트랙만 소리 나라, 뮤트는 뮤트. 즉, 이 트랙을 소리를 나게 하지 말라라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는 오토메이션 레인이 보이게 되겠는데요. 이 오토메이션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볼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트랙의 볼륨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볼륨을 이렇게 조절을 하시다가요. 다시 디폴트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커맨드 혹은 컨트롤을 누르시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다가 볼륨 값을 직접 타이핑을 해 주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볼륨은요, 인스펙터에 있는 이 볼륨. 자, 좀 더 큰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이용을 하셔도 동기화가 되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솔로와 뮤트 동시에 다 여기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가상악기 트랙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자, 이렇게 디바이스 체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 디바이스와 프리셋, 멀티 샘플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이게 되겠어요. 자, 저번에 배워봤던 것처럼 자, 프리셋에 가서 자, 비트 위에 있는 지금 쭉 내려보시면 자, 폴리센스를 자, 특정의 예를 들면 벨 타입이다. 자, 그러면은 하이벨이다. 자, 이런 걸 해서 OK를 뿅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로 불러지게 되겠죠. 자, 하나 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도 프리셋에 가서 자, 이번에는 비트윅에 있는 자, 드럼 쪽으로 가서 자, 이 킥. 자, 그거를 한 808 킥. 자, 이런 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부르지 않아도 자, 여러분께서 자, 이렇게 자, 바로바로 미디 건반을 틀어서 자, 미디 건반을 눌러서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다음 거. 자, 필터드 킥. 자, 이렇게. 요것도 굉장한 장점이죠. 자, OK를 눌러서 장착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플러스를 눌러서 자, 비트 위에 있는 디바이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 신스 쪽으로 가서 예를 들면 사일런스 원을 한번 장착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또 플러스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트랙을 만드는 플러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해당 트랙에 이펙트를 건다든지 예를 들면 이퀄라이저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리버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서트로 생성을 할 때, 혹은 여러 가지 악기의 체인을 형성을 할 때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눌러서 제가 이번에는 API 2500 스테레오, 자, 웨이브스사에 있는 플러그인이 되겠죠. 자, 얘를 눌러주시고 OK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자, API 플러그인이 이렇게 걸렸죠.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또 예를 들어서 C1 컴프를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삭제를 해야 될 때는 자, 얘를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 키만 살포시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플러그인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자, 플러그인을 2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 밑에 있는 디바이스 렉 창으로 보여지게 되면서 자,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에이블턴 라이브와 흡사하죠. 자, 사일런스 1 옆에 자, 그리고 이쪽에 API 2500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윅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런 플러그인에 대한 자,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중요 파라미터들이 자동적으로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사이에 또 다른 디바이스를 넣는다거나 그 후에 또 디바이스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디오를 녹음을 하실 때 자, 어디로 인풋을 받을 것인지 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지금 스테레오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 모노 1, 2, 3, 4 아니면 스테레오 1, 2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그 인풋을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자, 에이블턴 라이브의 유연한 라우팅 기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트랙으로 자, 프리, 포스트로 넣을 수 있는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 아웃풋을 어디로 나갈 것인지도 결정을 지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모니터가 있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트랙이 아밍이 됐을 때 자, 트랙 레코드 이네이블 버튼이 켜져 있을 때 자동적으로 모니터링 인풋을 활성화시켜주는 버튼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패닝, 좌우로 얼마만큼 시그널을 보낼 것인지 패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을 하면 다시 디폴트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미디 트랙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오고 있죠. 자, 이때도 레코드 이네이블 버튼이 빠져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선택이 돼 있어야지만 소리가 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왼쪽에 있는 인스펙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